오늘은 주거 신도시 지역 상권의 전형을 보여주는 양주 신도시 옥정지구 상권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형성되는 신도시 지역 상권의 전형적 특징과 그 다음에 다양한 교통호재가 있는 양주시 지역 상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은 상권 답사 시간인데요. 네네. 어느 지역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교통호재도 많고 그 다음에 GTX 호재도 있고 많이 생소한 지역일 겁니다. 경기도 양주 신도시의 옥정지구 상권 현장에 대해서 브리핑해 보겠습니다. 옥정지구 상권은 GTX C노선 때문에 많이 이슈가 됐었고, 또 2기 신도시로 우리 파주 운정 신도시처럼 2기 신도시로 지정이 돼서 2008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한 곳입니다. 배우 세대 수가 생각보다 많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아파트들이 입주도 많이 해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어가는 곳인데, 신도시의 전형적인 상권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도시들의 상권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 볼 건데, 일단 옥정 신도시 같은 경우, 양주 신도시 같은 경우는 옥정지구에서 45,000세대, 그리고 바로 옆에 회천지구에서 25,000세대에서 총 7만 세대가 신도시로 되어 있고요. 이곳은 2기 신도시들은 통상적으로 보면은 자족 신도시처럼 자족 시설 및 그 다음에 그 상권도 좀 중심 상권과 또 이 주거단지 상권을 잘 배분을 해놓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김포 신도시 소개를 할 때 구례 지역과 다른 지역들의 비교, 구례 지구의 상권 답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처럼 광역적 상권으로 발단할 상권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중심 상권을 나눠 놨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 배우로 항아리 상권에 맞게 학원가들이 형성될 수 있는 곳을 좀 나눠 놓은 걸 좀 재미있는 특색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이곳도 바로 그 중심가와 학원가를 좀 배분을 해놨다라는 걸 자세히 알 수 있었는데, 이런 중심가 상권과 학원가 상권들이 어떻게 매매가가 형성이 되고 임대료가 형성되는지, 여러분들이 신도시, 2기 신도시들의 상가들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2기 신도시들의 상가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상가들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은지를 오늘 내용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 양주시 옥정지구는 배우 세대가 꽤 커요. 일단은 옥정지구 45,000세대, 그 다음에 바로 옆 회천지구 25,000세대 신도시와 인근에 택지지구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덕정지구가 25,000세대, 이건 기존에 있는 지구에다가 플러스 알파 좀 늘어나고 있는 그 택지지구예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양주 신도시 바로 아래에 고급 택지지구가 8,700세대, 그리고 삼숭동의 7,500세대에서 배우 세대로만 보면 11만 세대. 그러니까 2기 신도시 중 웬만한 신도시들보다 더 넓다고,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검단 신도시가 75,000세대였거든요. 그거에 비교해 보면 상당히 배우 세대가 크다. 그 다음에 양주 신도시 같은 경우는 서울까지의 직선거리가 12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보다 한 3km 정도 접근성이 더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GTX C노선이 계획이 돼 있는데, C노선 같은 경우는 물론 파주처럼 A노선처럼 곧 완공될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겁니다. 그리고 7호선 연장과 그 다음에 서울 강남까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서울 강남까지도 출퇴근이 가능한 가시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쪽 아파트들이 한동안 좀 핫하게 분양했었고 가격도 좀 올랐다가 최근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가격도 많이 빠진 지역이 됐는데, 어쨌든 이런 교통 호재도 많고 지역적으로도 특징들이 좀 있고 상권으로서 배우 세대가 큰 주변에 상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옥정지구 중심 상권과 학원가 상권의 현황과 시세는 어떠한가요? 네, 오늘 제가 이 중심 상권을 보면서 좀 놀랬던 거는, 아직 입주를 하고 있고 총 45,000세대가 옥정지구가 들어서야 되는데 한 60% 정도 입주율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이 배우 세대 대비 상권의 규모가 너무 큰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 중심 상권 같은 경우 저도 가서 그 주변에 둘러보고 현장 답사를 했는데 한 32개 정도의 상가 건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근데 32개 정도 상가 건물들이 딱 유동 동선과 노출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임대료도 천차만별이고, 또 계속 신규로 상가들도 들어오다 보니까 초반에 어쩔 수 없이 공실 리스크가 있는 상가들도 있고 초반부터 자리를 잘 잡아간 상가들이 있다라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그 영화관이 들어가 있는 대로변 쪽에 있는 상가들 같은 경우는 병원 상가들로 굉장히 자리 잘 잡아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뭐 상층부에 운동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학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위락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고 1층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걷기 쉽게 만들어 놓은 그 동선이 딱 갖춰져 있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 걷고 싶은 거리, 차들이 안 들어가는 그 거리를 따라서는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1층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임대 조건도 어느 정도는 맞춰지면서 약 A급 상권의 상가 임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매물들을 좀 그래도 좀 괜찮은 매물들을 한번 추려봤어요. 추려봤는데 1층 상가 기준으로는 전용 평당 매매가가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사이. 이 물론 9천만 원 같은 경우는 정말 코너 자리 대로변에 누가 봐도 A급 자리는 한 이 정도 매매가 형성이 돼 있었고 임대료는 전용 평당 한 15만 원에서 30만 원 내외로 위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큽니다. 사실 이런 중심 상가들은 1층 상가들이 그 위치에 따라 차별 편차가 큰 걸 우리가 어디나 A급 상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역시도 그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가가 좋냐 안 좋냐 따질 수가 있는데 그 먹자 골목거리에 대로변에 좀 이렇게 노출도가 좋은 자리들 같은 경우는 그 투자성이 그래도 조금 나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수익률 1층 상가 기준으로는 한 4% 내외 정도 선에는 그래도 괜찮은 매물들이 있었습니다. 2층 상가 같은 경우는 1,300에서 2,500만 원 내외, 임대료는 5에서 13만 원 내외인데 역시 2층 상가도 식당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대로변이나 이면 편차가 좀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3층 이상 같은 경우는 병원이냐 병원이 아니냐에 따라서 임대료 차이가 좀 크던데 전용 평당 매매가는 1,050, 1,700만 원, 임대료는 4에서 10만 원 내외인데 사실 요즘 트렌드는 2층 이상 상가들이 임대료가 큰 차이가 안 나는 게 큰 좀 포인트였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좀 추정을 해봐야 돼요. 보통 상가 가격이 2층부하고 상층부 차이가 좀 어느 정도 나기는 해요. 특히 서울권이나 좀 상권이 발달될수록 차이가 좀 나는데 근데 여기는 아직은 상층부와 2층이 차이가 안 나니까 오히려 투자 포인트를 본다 한다면 좀 저렴하게 나온 상층부들을 한 수익률 5에서 6% 사이대 투자한다면은 그래도 좀 나은 포인트를 찾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중심 상권 바로 아래로 보면은 이제 그 아파트 단지만 모여 있고 학원가 상권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중심 상가 같은 경우는 학원가들을 좀 엄마들이나 부모님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위락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약간 학생들에게는 유해한 시설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싫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원들이 모여있는 것은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배우 세대로 돼 있고 특히 학교가 같이 연접해 있는 곳에 상권들이 형성돼요. 근데 학원과 상권은 단점이 있어요. 이제 학교 상대 정화구역이라 그래가지고 업종들이 제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락이라든가 뭐 심지어 PC방도 이 학원과 상권에 못 들어가요. 학교 반경 50m 이내 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학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게 못 들어가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로서는 단점으로 볼 수 있는데 반면에 학원이라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상가가 되게 적어요. 여기도 학원가로 볼 수 있는 곳이 한 8개의 상가가 들어가 있는 건물들을 봤는데 여기 배우 세대가 무려 9,262세대입니다. 근데 여기에 상가가 이 정도로 한다면 상가 공급량 대비 배우 세대가 꽤 많아 보였습니다. 차라리 이런 곳 투자가 더 나아 보였는데 인근에 학교가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또 7개 단지에 9,262세대니까 직접 배우 단지들이거든요. 제가 상권을 볼 때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상권을 나누면 어느 정도 이 유효 상권에 딱 맞습니다. 이 유효 상권의 배우 세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한 11,000세대 정도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임대료 대비 매매가 수익률은 4에서 5% 되는 이제 매물들이 있는데요. 실제 제가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1층 상가하고 3층 이상 학원 상가를 나눠놨는데 병원이냐 학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실 가격 대비 보면 중심 상권보다 이쪽이 좀 더 저렴하면서 매매가는 1층 상가가 4천에서 6천만 원 사이인데 임대료는 10에서 20만 원인데 대신 평당가가 저렴하다 보니까 수익률은 한 4.5%대 1층 상가가 있었고 3층 이상 상가는 한 5%대 정도 넘어가야 되는데 학원이랑 병원이랑 차이가 나는 게 한 1% 정도 수익률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메디컬과 일반 학원 상가에 따라 다르지만 오히려 공실 리스크는 이런 데가 더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양주 신도시 옥정지구 상권 체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네, 전형적인 주거지역 상권으로 양주 신도시 덕정지구 등 인구 11만 배우 세대 중에서 확장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상권으로서의 특징을 제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곳이었고요. 중심 상권의 경우에는 양주시의 대표적인 상권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큰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이렇게 막 큰 상권이 없었거든요. 이용시설 및 중심 상업시설이 만들어지는 곳 전형적인 A급 상권의
대표 상권이 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곳보다는 학교 주변으로 항원이 학원과 상권이 만들어지는 게 더 나아 보였고, 상층 부분의 학원과 상권이 투자처로서는 좀 더 저렴하게, 그리고 수익률도 좋은 쪽으로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저는 좀 사실은 학원과 상권도 좋았지만 더 좋은 게 하나가 보였어요. 뭐냐면 매매가 및 임대료 취등을 볼 때 신규 상가로서 매력적인 곳은 상층부 학원가도 괜찮았지만 1000세대 이상의 단지 내 상가들이 있었습니다. 1000세대 이상이 모이는 곳 단지 입구의 상가들이 상가 개수는 적으면서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학원과 상권보다 저렴하게 나오는 물건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 잘 보면 6에서 7%의 수익률도 충분히 가능한 매물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쪽으로 좀 본다 그러면 투자처로서는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